주는 떡까지도 못 받아 먹으면 외고 왜 갔니? 중대가 꼼수 쓴 거야. 그냥 뭐 얘기하겠니? 계속 거기서 생택지베리 이거밖에 얘기 못 한단 말이야. 자, 2부. 3.5등급이니까 3등급에서 3.5등급 사이의 학생이죠. 이런 학생들은 연세대 특기자, 고대 학업우수,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학종 상위권 뭐 이렇게 넣었는데, 연대 특기자는 이제 UD죠. UD 얘기하는 건데, UD는 약간 레인지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3점 초반의 학생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4등급 초중반의 학생이 붙기도 해요. 일단 국제 관련된 비교가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면접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마 레인지가 옛날에 많이 넓었다가 올해는 조금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등급 이내니까 3.5등급 정도로, 옛날에 4등급도 그러니까 3.5에서 4등급 사이도 되기는 했는데 3.5등급 안쪽으로 줄어들 거야. 그건 또 왜 그래요,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입시가? 그러게, 그런 복잡한 입시를 하고 있는 나도 참 그런데 올해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는데, 영문 자소서나 이런 것들이 UD에 있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서 레인지가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내신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대 학업우수가 나왔는데, 고대 학업우수는 내가 따로 이야기를 할 텐데, 내가 여기서 미리 고대 학업우수 얘기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줄게. 고대 학업우수가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잘 안 붙어요. 난 진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 하면, 고대 학업우수는 사실은 잘 붙어야 정상이야. 막 4등급 이내까지 다 1단계 통과 시켜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붙어야지. 근데 왜 못 붙냐 하면 얘네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삭제 없이 롱테이크로 그냥 갈게요. 나도 이거 힘들어. 보니까 이거 2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 근데 아무튼 고대 학우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외국 국제고 3등급 바깥의 학생들은, 야, 거기는 붙어줘야 돼. 이대 미래는 붙어줘야 돼. 그러니까 4등급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뽑아준단 말이야. 그리고 고대하고는 붙어줘야 돼. 근데 얘네들이 붙어주겠다고 하는데 못 붙어. 왜 못 붙어?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붙어. 그래서 3등급 바깥의 학생들은 내신도 내신이지만, 사실은 그래요. 보면 이 3등급 초반의 학생들은 피말리는 내신 때이긴 해. 그리고 얘가 서울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부분 조금만 더 올리면 서울대 가는데, 일단 욕심을 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내가 올해 재수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 붙여주는 것까지, 주는 떡까지도 못 받아 먹으면 외고 왜 갔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3등급 때 바깥 때. 진짜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 학생들이, 안타까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학종 상위권 했는데, 요건 조금 있다가 다 합쳐서 얘기해 줄게. 일단 고대 학우부터 보자고. 올해 약간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돼. 아까 연대 화로는 뭐라 그랬어? 조금 더 내신 좀 낮아도 지원해 보라 그랬죠. 근데 고대는 올해 일단은 6배수에서 5배수로 줄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모집 인원을 늘려서 그래. 근데 그 고대하고 이제 좋아졌네. 좋아졌네. 모집 인원도 늘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더 붙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배수를 줄였기 때문에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배수 안에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밀릴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예요. 최저가 낮아졌어. 최저가 낮아졌어요. 최저가 낮아졌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최저가 되면 붙는데, 최저가 낮은 거 커트라인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외고 커트라인들은 거의 놓여져 있고, 일반고 커트라인들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반고 학생들 뽑을 애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외고 애들이, 작년에 붙었던 애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냐, 이제 되게 복잡하면 잘 생각해봐. 최저가 낮아지면 무조건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돼 있어. 내가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이게 서영고 마지노선이야. 꿀전형이야. 외고의 꿀전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되려고, 이거 최저 맞추려고 수능 공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는 오히려 피해라 라고 했는데, 사학과, 철학과, 서울대는 사학과 지원해도 돼요. 올해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고대 사학과, 고대 철학과, 이런 학과들을 또 내가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도 지원하죠. 또 이게 이렇게 빵꾸 나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외고 애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국제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신들의 메리트를 좀 찾는 대로 낮은 과를 넣더라도 그냥 이런 데 찾지 말고 좀 다른 데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또 대빵꾸 날 거야. 이거 내가 생각에 뭐 외국 학생들이 찍어 놓으면 거의 다 볼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럼 또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봐서 경쟁률 낮으면 넣어. 근데 어쨌거나 좋지는 않다,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특성을 많이 타는 학과는 경쟁률 보고 지원해라 라고 했어요. 이런 데는 당연히 지원해야지. 외고 국제고 특성을 많이 타는 학교가 일단 어머니이기 때문에 국제학부도 있잖아. 이런 데 보면 경쟁률 보고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신이 쫄린다, 그리고 경쟁률이 터진다,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면 고대는 상위와 하위로 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 근데 여기 중간 없이 튀는 데도 되게 많으니까 뭐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얘는 상위권에 해당돼요? 얘는 하위권에 해당돼. 얘는 상위권에 해당돼? 얘는 하위권에 해당돼. 얘는 상위권에 해당돼? 하위권에 해당돼. 그러니까 봐서 내가 쫄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원하면 돼. 이거 좋아. 그래서 단 미어 터져요. 4등급 때까지 지원해봐. 지원하는데 단 미어 터지니까 경쟁률은 보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서성으로 가자. 서성학종. 서성학종은 경제경영 때 3.5 이내면 합격해요. 그 다음에 4등급까지도 합격하냐? 4등급까지도 합격해. 근데 가끔 이런 게 있어. 뭐라 그럴까. 학교에서 분석할 때, 제가 이거 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외고 진학제도 선생님도 보시고 계실 텐데, 제가 일단 죄송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게 있어. 왜 우리 학교에서 애가 작년에 4등급 애가 합격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이 어떻게, 그리고 또 재작년을 봐봐. 꼭 이게 딱 4등급 바깥으로 다 붙는다도 아니고 4등급 안쪽으로 다 떨어진다도 아니야. 그럼 이게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하면 그 해의 학생들의 지원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애들이 연고대를 보수적으로 지원했어. 그래서 애들이 거길 다 붙었어. 서성경제경영은 서성경제경영만 넣는 애가 아무도 없어. 연고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낮은 과도 넣는단 말이야. 고대 보건정책도 막 넣고 그래. 그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거길 떨어지면 어딜 가? 경제경영을 가지만 거길 붙으면 그러면 글쎄 내 생각에 뭐 어디가 더 좋으냐 이런 건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냥 고대 보건정책을 가. 서울대 연고대까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걔네들이 가면 4등급까지 이론적으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등급 바깥의 학생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3.5등급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괜히 이거 보고 또 조롱하면서 뭐, 우리 학교는 역시 메이저 외고라 뭐 4등급 바깥에도 되고 뭐 이러지 마. 자, 그 다음에 서강대 다른 학과들은 4.0 이내지만 운에 맡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3.5에서 4.0이 여기 또 어디 나와 있냐? 성균관대도 있어. 성균관대. 요거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3.5 이내면 서강대 성균관대의 최상위는 무조건 가. 그래서 성균관대 글로벌 시리즈 3.5 이내 무조건 가. 한 3.2 정도 확실하게 가. 이 정도 가니까 서성은 여기로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성균관대 글로벌 밑이 뭐니? 성균관대 사과 입문이잖아.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글쎄 막 뭐 외고라고 막 더 특별하게 무조건 가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 막 떨어지는 애들도 많아요. 3 후반의 애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야. 서강대도 마찬가지야. 3 후반의 애들도 떨어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건 진짜 운에 맡겨야 되고, 얘도 약간 좀 많이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3.5에서 4.0이 서성을 붙는 건 확실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쫄린다, 불안하다라고 하면 여기 넣어. 4등급 바깥도 붙을 수 있는데 넣으라고. 영미, 그 다음에 중국, 글로벌 한국학이야. 글로벌 한국학. 여기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에 낮은 과들이 있어. 어문계열 뭐 있고, 한문학과, 유학동양학 뭐 이런 데 있어. 뭐 이런 데 넣으면 돼요. 그럼 4등급 바깥까지 되는데, 니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3.5에서 4등급 학생이 안정 지원을 해서 붙는 거지.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웬만하면 3.5에서 4등급 사이라고 하면 서강대 붙는다고 생각하고 넣어라. 성균관대도 붙는다고 넣어라. 또 너무 또 위로 쳐넣지 말고 한 사과나 인문 정도,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강대도 사과 계열이나 커뮤니케이션 이쪽 계열로 넣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요. 자, 그 다음에
4등급 이내의 학생, 지금 3.5등급에서 4등급.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형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거 다 한 건 그냥 넘어갈게요. 연대 화로국제형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3.5에서 4등급까지인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붙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대 화로국제형은 붙기 되게 좋은 전형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최저를 맞추면 거의 합격하는 전형이에요. 외고 학생들은.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넣어놨어. 근데 최저를 못 맞추면 뭐 당연히 이제 3등급 초반도 떨어지죠. 그래서 근데 여기 또 함정이 하나가 있어. 이게 복잡한데 이게 뭐냐 하면 연대 화로국제형은 봐봐. 최저를 맞추면 거의 붙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 4등급도 넣어가지고 최저만 맞추면 이거 붙겠네 이러는데 최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언제 아니?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최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1단계 통과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런데 학교에서.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복잡하다. 고3 되면 알 거야. 이제 고3 원서 접수하면 알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외고가 있어. 그냥 뭐 경기예고라고 할까? 그래, 경기예고 얘가 있어. 얘가 4등급이야. 근데 얘는 보니까 최저도 다 맞춰. 그런 애인데 그걸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알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떨어놓고, 얘 최저 못 맞출 것 같아 하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운이 좋아서 1단계가 통과됐어. 그럼 그냥 합격이야. 최저 맞추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삐쩍삐쩍한데, 그래서 4등급 이내라면 그냥 넣어라. 뭐 우리 학교 작년에 안 됐는데 애들 안 됐는데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4등급 이내면 다 넣어. 연대화로국제는 그냥 하스로 넣어. 아시아학부는 어떻게 할까? 아시아학부는 내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 자, 그 다음에 고대 궤적, 그 다음에 고대 하고 하위.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건 됐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서성 학종도 아까 얘기했죠? 이거 뭐 중하위권 정도나 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양대, 이대, 중대 학종, 뭐 여기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할게. 다 설명하자. 우리 전형 보고 설명하자. 자, 연대 화로국제 이거 봐. 일단 최저를 맞춰라. 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3등급 바깥으로 나가면 수능이 정말 중요해. 좋은 기회를 박차지 말라는 거예요. 수능 공부해. 옛날랑 틀리다니까. 외고. 예를 들어서 3등급 이내라고 한다면 뭐 서울대나 아니면 고대 궤적으로 갈 거야. 근데 그거 아닌 학생들은 수능이 결판 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알았죠? 그래서 고대하고 가야 돼. 고대하고 가야 돼. 그리고 연대화로국제 일단 물론 안 뽑아줄 수도 있어. 1단계 안 뽑아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저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거 나한테 많이 물어봐서 그러는데 야 이거 영어 면접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그 영어 지문만 나오는데 영어 지문도 됐다 쉬워. 예, 영어 한 3등급 받는 애들이 야 이거 어려워서 해석 못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3등급 받는 애들도 해석할 정도니까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걸 무슨 막 보니까 뭐 하스 특별 국제 전형 무슨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가서 면접 평상시에 했던 거 그냥 이렇게 쭉 찾아보고 그냥 가면 돼. 다른 학교랑 안 달라. 지문만 영어고 주제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그냥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뭐 하도 물어봐가지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스와 아시아학부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하스가 140명을 뽑아. 아시아학부가 20명을 뽑아. 그러니까 이게 대도무문. 그러니까 하스로 무조건 넣어야지.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스하고 아시아학부의 합격 커트라인을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면 아시아학부가 현저히 낮아. 그럼 아시아학부로 넣어야 되잖아. 이건 이제 아시아학부 아무나 넣으면 안 되고 일본어과 중국어과 혹은 일본어 제2외국어, 중국어 제2외국어 한 학생들이 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이것도 학종이니까. 자, 근데 그럼 여기로 넣는 게 조금 더 무조건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인원이 이래. 그리고 더군다나 커트라인이 이게 많이 낮지만 그게 착시 현상이에요. 자, 여기는 누가 지원을 하는가 봐봐. 하스는 누가 지원을 하니? 외국 국제고 애들이 지원하지. 아시아학부는 외국 국제고 지원해. 내가 외고라고 쓸게. 왜? 여기도 외국 국제고 왜 지원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일반고 애들이 하스를 지원해. 꽤 많이 지원해. 진짜로. 꽤 많이 지원해. 여기는 지원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커트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당연히 여기가 높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학부가 커트라인이 더 낫냐? 아시아학부가 월등히 더 낫다. 이거는 사실은 착시 현상이야. 그럼 어떻게 지원해야 돼? 내가 이것도
막 입이 근질거리는데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팍 다 지원을 하면 또 와르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면 네이버 카페 토마스 아카데미 내가 거기 들어오면 나도 사실은 더 시간도 뺏기고 더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자꾸 그러는 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찍으면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냥 답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고대 궤적 드디어 나왔다. 고대 궤적. 고대 궤적 4등급 이내까지 다 넣어봐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어문 등급도 중요해요. 고대 궤적은.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에 대한 비교과도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4등급 이내에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학과는 무조건 3등급 이하에서 결정난다. 이건 내가 뭘 잘못 썼나? 잘못 쓴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고대 궤적은 추합이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건데, 고대 궤적은 수능 전에 시험 봐. 면접도 수능 전에 시험 봐. 그러니까 실제로 안 느는 애들도 내신이 아주 좋아서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 수능이 잘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안 느는 애들도 꽤 돼.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 중에 계륵 중에 하나지. 그런데 어쨌든 고대 궤적을 넣을 때 고대 궤적만 넣는 애는 없어. 서울대학교도 넣고 연세대학교도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붙으면 빠져나가. 그러니까 외고 애들은 여기 거의 다 넣을 거라고. 국제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다 넣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공식처럼 빠져나가는 게 있어. 근데 얘는 일단 처음에 발표하잖아. 처음에 발표하면 떨어진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막 되게 절망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점점 추합으로 돌아서 나중에 될 가능성이 많고 상등급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커트라인이. 결국은 추합까지 가서 보면. 왜냐면 3등급 이내면 뭐라 그랬어? 서울대 간다 그랬잖아. 연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궤적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도대체 궤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학교 2등급도 떨어졌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특별한 애들이고 3등급 되면 합격할 수 있다. 추합으로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3등급대에서 4등급 학생들은 넣어라. 근데 이제 개인적인 비교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로 비교과가 적다면 그 관련된 학과의 비교과가 적다. 이게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는 전형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2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등급 박도 붙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마이너 학과 넣어야죠. 어문이나 아니면 근데 어문도 다 몰리겠지. 여기는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마이너 학과 경쟁률을 보는데 어쨌든 그 비교과가 있어야 돼요. 비교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춘 마이너 학과로 넣으면 되는데 그런 과까지 제가 또 다 이야기를 하면 또 몰리겠지. 그래서 이것도 얘기는 안 할게. 자, 이제 보자. 한양대, 이대, 중대 학종까지 한번 좀 보자. 자, 한양대는 학과 구분 없이 전공적 합성이 높아야 된다. 이거는 뭐 한양대 학종은 당연히 그렇죠. 고대 궤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고대 궤적보다는 아래야. 그러니까 3.5 아래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보통 그 3.5 이내인데도 떨어졌어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우리 학교를 한양대가 안 뽑아줘가 아니라 제대로 지원 못한 거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한양대를 이렇게 보고 좀 대학이 낮으니까 높은 과를 넣자 안 뽑아줘. 전공적 합성이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 돼. 또 한양대는 내신 3.5에서 4까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과 베이스가 매우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대 미래도 당연히 전공적 합성이 있어서 4초반까지는 뭐 어문은 가능하다. 4초반까지는 가능하고 이대 미래 4등급 바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다 알려준다고 한다면서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숨기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이건 숨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인원이 적게 뽑는 과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알려줄게요.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데 있다. 근데 여기도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어? 요행수를 놓고 넣어야 되니까 삐쭉삐쭉해요. 올해 확 몰렸다가 올해 확 떨어졌다가 확 몰렸다가 그래서 나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4.5 바깥도 사실은 붙은 적도 꽤 되니까 뭐 나중에 물어봐. 저기 카페에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살짝 얘기는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대 탐구 다빈치. 이게 융합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전 공식으로 넣을 수 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전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전 공식은 이거야. 뭐냐면 일반고는 다빈치, 그 다음에 특목고는 탐구형. 이게 일반 공식이에요. 중대는 이렇게 넣는 건데
근데 보면 알겠지만 재작년부터일 거야, 아마. 재작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다빈치로 어문을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막 혼돈이 생기는 거지. 막 뭐냐면 분명히 다빈치는 그건데 일반고고 탐구는 특목고인데 이게 뭔가 다빈치로 가 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원서 접수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다빈치로 뭔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구나, 중대에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외국 학생들 2개 넣으라고. 원서 2개. 다빈치 탐구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중대가 꼼수 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거의 맞아. 그래서 그냥 다빈치도 어문으로 하나 넣고 탐구를 하나 넣으라고. 이렇게 해서 2개를 넣으라고 살짝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아마 중대 입학 관계자가 들으면 나한테 또 욕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게 없잖아 있다. 내가 쫄려서 조금 뒤로 빠진다. 뒤로 빠진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없잖아 있다. 뭐 좀 더 지원 많이 해라라는 게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융합형에서 어문, 사범, 정치국제학과는 그냥 융합형이라도 외국국제고 무조건 유리하니까 넣어라. 라는 거고, 사범은 빼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게 융합형 밖에 없어서 그래요. 융합형 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은 무조건 유리하니까, 사범 빼고, 어문이나 정치국제는 유리하니까 당연히 이거 다빈치인데, 융합형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넣어. 근데 여전히 어떻게 된다? 탐구형이 유리하다. 근데 면접을 잘한다면 융합형도 지원해봐라. 면접을 잘한다는 게, 이것도 이제 외국 학생들이 좀 원서 접수할 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잘한다는 게 진짜 잘하는 거냐. 선생님, 저는 가면 막 말도 못하고 그러고 이러는데 저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저 그럼 면접을 못하는 학생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야. 면접을 잘한다는 건 뭐냐 하면 면접에 가서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불어과를 갔어. 면접형이 유리하니 서류형이 유리하니 특목고 외국 학생이 가면 할 얘기 되게 많아. 제가 고등학교 때 저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했고요. 이런 걸 면접에서 떠듬떠듬거리면서 할 얘기가 있단 말이야. 일반고에 왔어. 제2외국어 불어도 안 했어. 걔가 기껏 읽었던 책이 생텍쥐베리 하나밖에 없어. 그냥 뭐 얘기하겠니? 계속 거기서 생텍쥐베리 이거밖에 얘기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면접이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면접을 잘하는 애인 거야, 니네가. 생기부 면접은. 외국 국제고 학생들이. 이거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면접을 잘한다면 융합형도 사실은 좋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대는 외국 애들 많이 와라. 국제고 애들 많이 와라. 원서 2개 넣어라. 이런 건데 내가 또 2개 넣지 말라고 얘기하면 또 중대에서 싫어하겠다. 근데 딴 데 넣을 때도 또 있어. 딴 데 넣을 때도 있으니까 괜히 2개 다 넣는 건 나는 조금 좀 그냥 알아서 해. 자, 그 다음에 4등급 밖 어문으로 지원 가능성이다. 4등급 밖 같은 어문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 중대.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내가 또 2부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4부까지 가야 돼서 조금만 또 물 한 잔 먹고 와서 이제 3부 들어가겠습니다.